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7일이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 그러면서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고 계속 논의할 영역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올림픽 불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세계 언론이 이걸 긴급 타전을 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니까 국무부 고위관리가 나서가지고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동맹국과 아직 보이콧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현재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국무부 고위관리 발언 직후에 현재는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관해 공통의 우려를 정의하고 공유된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해 이 동맹국들과 밀접히 상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월에 이 베이징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이미 미국의 우방국들에게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구체화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2월 22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대량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IOC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를 베이징에서 다른 도시로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영국의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도 지난 2월 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이 위구르족 인종 총살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영국 선수들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영국은 일반적으로 스포츠계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에드 대표에게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학살에 반대하는 뜻을 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케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 역시 지난 2월 23일 중국이 신장 자치구에서 저지르는 조직적인 위구르족 탄압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입니다. 약 180개 인권단체가 참여를 한 이 국제인권단체 연합회가 지난 2월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전 세계 정상들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개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끔찍한 인권유린 및 반대적 탄압을 심화시키는 데 동계올림픽이 악용되지 않도록 세계 정상들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연합체에는 세계 위구르회의, 또 국제 티벳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이후에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차없는 탄압을 자행해 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불에 붙으니까 지난 2월 25일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표명한 것이고요. 젠 사키 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는 물론 미국 올림픽위원회 지침을 구하겠다라고 답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서방 세계와 국제인권단체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서 주최국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이콧 성명이 발표되니까 중국의 거친 입을 대변하는 환추스바오, 그러니까 황구시보의 총편집인인 후시진이 지난 2월 7일 트위터를 통해서
2022년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하는 국가에는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후시진 편집인은 올림픽 보이콧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선수들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후 편집인은 구체적 보복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추스바오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2월 2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 2월 23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 부총리가 주재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업 지도소조 전원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서 올림픽 준비를 철저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개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고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현재 중국의 백신 접종 횟수는 1억 4,280만 회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지 않지만 인구 100명당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10번 정도입니다. 이건 세계 1위인 이스라엘 117회, 미국 49회, 여기에 비하면 크게 뒤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오는 6월까지 인구의 40% 그러니까 한 5억 7천만 명에게 한 번 이상의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치를 채우려면 앞으로 남은 석 달 동안에 하루 평균 700만 회 이상 접종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난 2주간 평균이 얼마냐면 460만 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자, 이렇게 무리하게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제때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올림픽 불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중국인들조차도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접종을 꺼려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에 저장성에서 의료진 7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불과 42%만이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하이의 일반인 180만 명 대상의 설문에서도 접종 의향 답변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산 백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전히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연 올 3, 4분기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강제 접종을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인권 문제 지적하더라도 그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할 거 그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그리고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대한 개최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의 종료라는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함과 아울러서 시진핑을 칭송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곧바로 3연임 분위기로 잡아가려고 하는 의도된 시나리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보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미국 국무부의 보이콧 검토 발언과 또 이를 서둘러 진정시킨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 내에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부 움직임은 진즉 검토되어 왔습니다. 지난 2월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역시 행정부 내에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미국 시간으로 6일이니까 한국 시간 7일이죠. 이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도 이걸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걸
서둘러서 지연한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는 7월에 열리게 될 도쿄 하계올림픽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일단 잘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계올림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보이콧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중국과 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 자신의 명운이 달린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올 7월에 열리게 될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출발로 해가지고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분위기를 휘잡고 결국 내년 가을에 당 대회에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삐끗해도 시진핑의 장래는 암울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결국 이러한 약점을 쥐고 보이콧 카드를 외교적인 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중순에 알래스카 회담에서 이미 거론됐었죠. 중국의 핵심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꺼내던 카드, 그게 바로 북한 카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도쿄 하계올림픽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카드로 중국과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6일 한국 시간 7일인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의 브리핑과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맹국과 논의를 하고 있고 분명히 논의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속 논의할 영역이다. 자, 여기서 논의하고 있다는 건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논의할 영역이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이미 행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걸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럼에도 고위급 관계자가 서둘러 이를 지난 것은 미국의 중국과의 협상에서 딜을 하려 했던 극비의 카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곧바로 이어진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입니다. 만약에 프라이스 대변인이 말을 실수했다면 아까 내가 말한 건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2022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중국에 관해 공통의 우려를 정의하고 공유된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해 동맹국들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방증해 줍니다. 그 역시 중국 당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특정국의 정치적 문제를 들어가지고 올림픽에 불참한 것은 냉전 이래 없던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지난 1979년 이건 이제 냉전 시대니까 뭐 별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들어가지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다른 서방국들하고 함께 불참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1984년 LA 올림픽 때는 소련이 불참하면서 보복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냉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베이징 올림픽 문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실행된다 그러면 미국 내의 그리고 외국에도 이 스포츠계 및 정재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완전한 보이콧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수단의 급 자체를 아주 1급, 대표단급이 아니라 1진이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이나 2진, 3진으로 보내가지고 형식만 구비하는 방안이 있죠. 그 세 번째가
대표 선수단은 참가하되 정부 대표단은 불참하는 방안, 뭐 이런 걸 놓고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중국에게는 뼈를 때리는 동계올림픽이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